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악스 정형학 연구의 그 두 번째 세미나 시간입니다. 어깨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요번 강의 시간이 이제 짧아서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 1,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꼭 예습을 하셔야 우리가 이제 어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리악스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근육계 초음파 시리악스라고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난 강의했던 거 복습하시라고 올려놨고요. 이번 강의에 필요한 거 예습하시라고 올려놨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이걸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시리악스 선생님께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로코모터 시스템의 이제 구조물을 컨트랙타일 스트럭처하고 이너트 스트럭처로 이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관절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들, 이제 그 근육, 힘줄, 그 다음에 힘줄이 뼈에 붙는 테노페리스탈 정션, 그 다음에 힘줄이 붙어 있는 본, 이것이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구조를 이루는 뭐 조인트 캡슐, 버사, 리가멘트, 본, 신경 등은 이제 이너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너 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환자 스스로 그곳에 이제 텐션을 잘 적용시킬 수 없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뭐에 힘을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힘을 줄 수 있는 구조물들은 컨트랙타일 스트럭처,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구조물은 이너 스트럭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구조물에 선택적인 긴장을 줘서 이상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 선택적인 긴장을 주는 방법이 컨트랙타일 스트러처에는 저항 검사를 통해서 이너 스트러처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선택적인 긴장을 주어서 이제 저항 검사할 때는 저항 검사 시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유크리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이제 이상력을 판단하고, 이너 스트러처의 그 패시브 테스트에서는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있느냐 아니면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엔드필이 어떤지. 엔드필이라는 것은 관절 가동 범위 말단에서 오버프레셔를 줬을 때 의사가 느끼는 감촉, 힐링이 이제 엔드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에서 그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바뀌는 게 엔드필 체인지가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다면 이제 캡슐라 패턴이냐 넌 캡슐라 패턴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캡슐라 패턴이 되게 되면 그 관절에 캡슐라이티스,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넌 캡슐라이 패턴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질환이 그에 따라 있을 텐데, 그것은 이제 점차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해가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숄더에서 액티브 엘리베이션, 환자한테 액티브 엘리베이션은 환자한테 이제 팔을 올리라 시키는 거죠. 팔 좀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때 액티브 엘리베이션에 리미테이션이 있다면, 그러니까 잘 못 올린다는 거죠. 리미테이션이 못 올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패시브 테스트를 해봅니다. 패시브 테스트라는 것은 의사가 수동적으로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패시브 테스트에서도 리미테이션이 있다, 관절 가동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이 관절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어디전이 있는 거죠. 어디전이 있어서 이제 안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구조적으로 어디전이 된 것은 여기선 이너트 스트럭처의 이제 병변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올라갈 때 그것이 캡슐라 패턴이냐 넌 캡슐라 패턴에 따라서 캡슐라 패턴이면 캡슐라이티스,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를 진단을 하고, 넌 캡슐라 패턴이라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어깨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버사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딜테이드 버사이티스가 있으면 패시브 에비덕션 리미테이션이 특징적으로 이제 심한 게 버사이티스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엘리베이션에서 뭐 다 올라가고
패시브 엘리베이션에도 역시 다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관절이 이제 구조적으로 굳거나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때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항 검사를 통해서 근육하고 심줄의 이제 기능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러처가 이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 검사에서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통증하고 위크니스가 있는지 아니면 위크니스만 있는지를 해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제 텐디나이티스, 통증하고 위크니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파셜 테어, 통증이 없이 위크니스만 있다 그러면 컴플리트 테어, 텐디널 컴플리트 테어 또는 너브 리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컨트랙타일 스트러처의 병변을 먼저 공부를 할 텐데 액티브 엘리베이션에서 다 올라가고 패시브 테스트에서 아무 이상 없고 그래서 저항 검사를 했더니 통증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크리스가 있다고 하면 힘줄의 컴플리트 테어 또는 너브 리전이라고 이제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데 너브 리전일 때는 너브의 병변이 목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플라의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게 그 너브에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숄더 자체를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이제 그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목에서 C5 레디큘러 패스가 있으면 C5 레디큘러 패스가 있으면 델토이드 머슬 또는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C5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팔을 올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파이널 악세사리 너브나 롱소라식 너브에 이제 그 뉴로패스가 있게 되면 우리가 180도 어깨를 올리려고 그러면 글래드 휴머럴 조인트에서 120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스케플라 로테이션에 60도가 돼야 되는데 스케플라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다 올릴 수 없게 되고 또 유크니스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숄더 자체를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엑실라리 너브, 델토이드 머슬하고 이제 테레스 마이너를 지배하는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프라스케플라 너브, 수프라스피나투스, 인프라스피나투스를 지배하는 너브인데 이제 이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유크니스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는 이제 머스클 텐디지 정션, 텐던, 힘줄, 그다음에 뼈에 붙는 텐던이 붙는 부위, 테노페리오스탈 정션, 그다음에 이제 본, 힘줄이 붙는 본도 컨트랙타일 스트럭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갑자기 힘줄에 이제 텐션이 가게 되면 그 텐션이 본에 전달이 돼 가지고 본이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도 이제 텐션이 전달되기 때문에 텐던이 붙는 본은 컨트랙타일 스트럭처가 되고 텐던이 붙지 않는 일반적인 본은 이제 이너 스트럭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 검사를 통해서 통증이 있느냐 아니면 유크니스가 있느냐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저항 검사를 할 때는 이제 그 검사하는 그 구조물에 선택적인 이제 그 셀렉티브 텐션을 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를 검사할 때는 퓨어한 애브덕션, 레지티브 애브덕션을 검사를 해서 이제 그 텐디나이티스인지 아니 테어인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터니까 뉴트럴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에 검사를 해서 이제 힘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안으로 돌리세요 하면서 정을 주면서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검사를 통해서 힘줄에 이상이 있나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덕터는 이제 여러 가지 머슬이 있는데 어덕터 팩토랄리스 메이저, 테레스 메이저, 이제 레티스모스 도지 그런 것이 다 이제 어덕터인데 이런 긴 어덕터 머슬들은 병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한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때 이제 어덕터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뉴트럴 상태에서는 이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지티브 어덕션 시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바이셉스 롱헤드가 이제 글레노이드 투베클에서 오리진을 해서 이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 바이셉스 롱헤드 오리진 부위에
어벌전이 있다거나 뭐 라브럴 테어가 있으면 relative 어덕션 시 통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점 상당히 드문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엘보 플렉서 머슬은 relative 엘보 플렉션에서 이제 바이셉스하고 바이셉스 브라키를 평가하게 되는데, 바이셉스 브라키의 병변은 외상이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병변이 이제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하면 바이셉스의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엘보 익스텐션 검사에서는 이게 엘보 익스텐션 트라이셉스죠, 트라이셉스인데 트라이셉스는 뭐 거의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외상을 받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드물게 텐디나이티스나 텐든 테어가 있지만 그 외상이 아니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레스티브 엘보 익스텐션 시 통증이 이제 올레프라는 쪽에 엘보 포스테리어 쪽에 있으면 뭐 트라이셉스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드물게 레스티브 익스텐션을 했더니 숄더에 이제 그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레스티브 익스텐션 시 휴메레스가 어버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트랜슬레이션에서 이제 그 에크루민하고 휴메럴 헤드 사이에 있는 버사를 이제 눌러서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서브델토이드 버사이티스가 있는 거랑 뭐 똑같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심줄의 이제 병변을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텐디노시스라고 하고, 거기에서 뭐 염증이 개시되면 텐디나이티스라고 하는데, 여기 뭐 패스로지를 이제 확실하게 뭐 딱 구분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진행되면 파셜 thickness tear, 그러니까 심줄이 일부 층에서만 이렇게 테어가 일어나는 걸 파셜 thickness tear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이를 먹는 거, 그다음에 임피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팔을 올릴 때 이게 그레이트 튜버로시티 에크로미온이라고 한다면, 팔을 올릴 때 그레이트 튜버로시티가 이제 에크로미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들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이제 임피지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텐던에 이제 그 텐디나이티스, 텐던의 파셜 테어가 시작될 수가 있고, 이 파셜 시그널 테어는 특히 블러드 서플라이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블러드 서플라이가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좋지 않으면 이제 그 부위부터 이제 테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에크로미온에 스포가 있으면 그에 의해서 뭐 자극이 돼서 이제 뭐 임피지먼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에크로미온의 구조적인 거에 의한 그 임피지먼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부정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리티컬 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크리티컬 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심줄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제 파열이 될 때 가장 파열이 먼저 시작되는 부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프록심 그 크리티컬 존이라고 하는데, 대개 바이셉스 텐던으로부터 한 1cm 뒤쪽, 그다음에 인서션 부위부터 한 1cm 뒤쪽, 그러니까 바이셉스로부터 H축이고 뒤쪽, 그다음에 이제 그 힘줄의 버살 서피스하고 아티큘라 서피스를 하고 따지면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 파열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부위를 이제 크리티컬 존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가장 안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층이 아니라 이제 전층이 이제 파열이 되게 되면 이제 풀 시크니스 테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파셜 시크니스 테어, 풀 시크니스 테어는 뭐 꼭 파열의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층을 인볼브 했느냐 아니면 일부층만 인볼브 했느냐를 얘기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인서션하는 부위에서 한 1cm 프록시마, 그 다음에 이두박금 지나가는 로테이트 커프에서 H축으로 한 2cm, 그 다음에 이제 아티큘라 서피스,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의 그 질환을 살펴볼 텐데,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이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레지티브
에비덕션 들어 상태에서 에비덕션, 그러니까 팔을 약간 벌리거나 저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저항 검사를 줘서 그때 통증이 있는지 통증과 유크리스가 있는지 또는 그 통증 없이 유크리스만 있는지에 따라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때 병변 텐디나이티스 또는 이제 델토이드의 병변일 때도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델토이드의 병변은 이제 예상이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병변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페인이 있으면서 유크리스가 있으면 어디든지 텐던을 파셜 테어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없이 유크리스만 보인다. 저항 검사할 때 통증이 없다는 거죠. 이게 토탈 럽처일 때 통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항 검사할 때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컴플리트 테어, 토탈 럽처. 토탈 럽처가 된 경우에 이제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텐션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통증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할 때, 그다음에 너브 리전, 뉴로 리전일 때, 뭐 C 화이브 레디큘로패시, 엑셀라 뉴로패시, 수프라스피럴 뉴로패시. 그러니까 C 화이브 레디큘로패시가 있으면 그 목 디스크가 심한 거죠. 4, 5번에 심한 건데 그때 안 아프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저항 검사를 할 때 어깨 좀 벌려보세요 하고 저항 검사를 할 때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병변은 회전근개 병변 중에서 가장 흔한 병변이다.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테노페리티알 정신에서 이제 발생한다. 주로 텐던이 이제 그 본에 붙는 부위, 그 부위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을 시약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분하셨는데 텐던의 아티큘라 서피스에서 이제 파셜 테어가 시작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그 팔을 쭉 올리게 되면 패시브 테스트에서 엔드렌지에서 요 병변 부위가 이렇게 글레노이드에도 눌려가지고 엔드렌지에 통증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텐던의 표층에 버살 서피스에서 이렇게 파열이 시작되게 되면 이때는 팔을 올릴 때 중간에 이 부위가 이제 에크로미온에 이제 자극이 돼서 이렇게 팔을 올릴 때 이 부위가 에크로미온에 자극이 돼서 통증이 있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것이 안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에크로미온하고 떨어져서 이제 통증이 없게 되는 거. 그것을 페인풀 아크라고 하는데 페인풀 아크 통증각. 그러니까 올리다가 아파 해서 더 올리면 괜찮고 내릴 때도 아파 해서 더 내리면 괜찮고 이거 페인풀 아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줄이 다 인벌브가 되게 되면 아파 페인풀 아크도 있고 끝에 가서 엔드렌지에서 또 아프네요. 엔드렌지에서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머스큘러 텐디노 정신에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제 그 손상을 받게 되게 되면 이때는 페인풀 아크도 없고 엔드렌지에서 통증도 없고 단지 레지티브 에비덕션 하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프라스피나투스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때는 이제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에크루면 내측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 머슬을 이렇게 텐더니스를 보게 되면 그 부위에 이제 텐더니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더를 팔페이션 하는 방법인데 이제 일단 손을 이렇게 뒤쪽으로 하이퍼 익스텐션 어덕션을 하게 되면 텐던이 이제 그 바로 앞에로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가장 톡 튀어나온 요 뼈는 그레이티버스테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클레비클 아래에서 H축으로 이렇게 팔페이션에서 가다 보면 클레비클이 하고 에크루멘하고 연결 부위가 이제 이렇게 움프가 이제 딤플링이 있는데 딤플링이 있는 부위가 그부터 조금 더 지나가면 더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좀 소프트하게 만져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이제 그 부위인데 그 부위가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제 그 스피나투스의 메디알 보더가 되겠습니다. 메디알 보더가 되어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면 에크루멘 아래쪽으로 팔페이션 지나가다 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다가 약간 소프트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의 이제 레터럴 보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팔페이션을 우리가 대강의 범위를 팔페이션 할 수가 있고 어쨌든 가장 톡 튀어나온 부위는 그레이티버레티고
그 위쪽에 힘줄이 이제 수프라스피나투가 위치하게 되고 뒤쪽으로 인프라스피나투하고 테레스 마이너가 이제 인서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 레스 튜버리스트는 코라코이드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페이션이 이제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페이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치료 이제 병변이 있을 때 치료 뭐 이렇게 시리악스 방법에 의한 그런 건데 사실 이 방법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 부분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회전근개 파열 때 치료를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꼭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다 놓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리악스 개념에 의한 것은 이제 힘줄에 텐디나이티스가 생겼으면 그 부위에다가 한 10mg 트라이신을 이제 여러 부위에다 인필트레이션, 인서션하는 부위에다 인필트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필트레이션을 해줘서 이제 그 잘 한 2주 정도 후에 완전히 잘 큐어가 되게 되면 뭐 이제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뭐 또 다시 재발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주사를 쭉 놔서 한 번에 다 놓는 게 아니라 주사 놓고 빼서 그 주위에다 놓고 또 빼서 놓고 해서 대개는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주사를 나눠서 놓는 것을 본터치에서 놓는 것을 인필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자주 이제 그 재발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칼시피케이션이 없으면 딥프릭션 마사지를 해라. 뭐 딥프릭션 마사지, 말 그대로 이제 프릭션 마사지입니다. 딥프릭션 마사지를 하고, 칼시피케이션이 생겨 있으면 그 프로케인으로 이제 그 칼시피케이션 주변에 인젝션을 해서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을 흡수를 촉진시키는 뭐 그런 치료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오늘날에도 비슷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상 뭐 이렇게 그 견봉 모양이 뭐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뭐 견봉 성형술 해라고 이제 그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뭐 견봉 성형술은 이제 정형외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수술인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견봉의 모양, 뭐 플랫, 뭐 후크드, 뭐 플랫 커브드 후크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나 그런 거 염증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 그러니까 견봉 성형술을 한다고 해서 득이 없더라. 그러니까 견봉 성형술을 한 임피지먼트 환자하고 견봉 성형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환자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견봉 성형술은 최근에는 거의 안 하는 추세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필트레이션을 할 때 되게 이제 우리가 프로로 치료한다고 할 때도 이제 인필트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거고, PRP, PDR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숄더를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여기 그러면 바로 앞에가 이제 그레이트 튜버러시티가 되겠고, 그레이트 튜버러시티 어퍼 파셋에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인서션 하기 때문에 인서션 하는 부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지면서 쭉 내려와서 이제 거의 뼈에 인서션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고기가 아니고 고기도 한 1cm 말단이 이제 되게 그 텐든이 붙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 되게, 그래서 이제 에코르미온에서 하방으로 한 2.5에서 3cm 정도가 이제 그 부위가 인필트레이션 해야 되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다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 하는 방법인데, 엄지 세컨드 핑거를 이제 그 3번째 손으로 이제 보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다 그러면 앞쪽에부터 뒤쪽으로 누르면서 잡아 당겨서 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를 하는 건데, 뭐 그 동영상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The patient sits with his arm behind the back. 인터널 로테이션하고,
그러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앞으로 We 직하고 can palpate the spine of the scapula in the lateral direction. As soon as we lose contact with the bone, we come back onto the bone and palpate now in an anterior direction. 예, 그 We know for sure that we are on the acromion. The tendon is found just beyond the edge of the acromion. 텐든의 위치를 확인하고 The deep friction is done in the normal way, 엄지는 이제 with the index finger of the homolateral hand reinforced by the middle fingers. The thumb should be put quite far down the arm, so that a downward pressure is exerted on the greater tuberosity, the index fingernail remaining horizontal. 잡아당기면서 마사지. 갈 때는 그냥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사지 이런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프라스피나투스인데 여기 머스큘러 텐디지 정션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페인풀 아크도 없고 엔드렌지에서 통증도 없다 이제 그럴 때가 되겠는데 그때는 여기 우리 그 뒤쪽에서 이제 에크로미언을 스파인 오브 스캐푸라를 팔페이션하고 앞에서 스캐푸라를 만질 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구조물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부위고 만나게 되는 부위가 AC 조인트의 이제 포스트 엔드가 되겠는데 대강 그러면 이 사이에다 사이 손을 이렇게 누르고 사이에서 이제 그 후킹하듯이 이렇게 딥 프릭션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텐던에 이제 파샬 테어가 됐다. 뭐 그래서 파샬 테어는 어떻게 치료하고 특별히 뭐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중년에서 이제 나이가 더 엘더리에서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크리티컬 존에서 먼저 생기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더 심해지면 인프라스피나투스, 서브스캐플라리스 테어가 더 심해지게 이제 그 증가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이때는 유크리스를 보이게 되는데 유크리스를 보이게 되니까 유크리스를 보일 수 있는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또는 그 에크로미언에 뭐 본 맷지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를 감별 진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치료는 뭐 인필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뭐 텐디나이티스랑 뭐 같은 방법을 한다. 이거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병변이 있다고 하면 치료 프로토콜은 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데 먼저 이제 통증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되게 되면 통증이 컨트롤되면 그 다음에 심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에 테어가 있다. 그러면 테어가 있으면 그때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2차적으로 버사이티스나 시노바이티스가 생겨서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증이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사이티스나 시노바이티스에 준해서 이제 먼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이나 버사에다 인젝션하거나 뭐 너브 블록을 해서 통증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심줄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회전근개의 기능이 좋아야 회전근개가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그레이튜버리티가 에크로미언에 붙지 않는 충돌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루로세라피, PRP, 그럼 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시행한다는 것이죠. 환자가 오면 먼저 통증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뭐 대개 인트라아티큘러 트리암신 20mg을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하고 또는 뭐 버사에다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두 군데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군데만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은 이제 이학적 검사에서 이제 이 환자가 뭐 이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하고 에비덕션 패시브 에비덕션 리미터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스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더 뚜렷하다 더 아프다 뭐 에비덕션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는 캡슐라 패턴으로 봐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패시브 에비덕션 시 리미테이션이 더 뚜렷하고 통증이 더 심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버사에다 인젝션을 합니다. 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또는 이제 뭐 초음파로 검사해서 어디에 더 뚜렷하게 이퓨전이 있느냐 갖고 이제 검사를 그렇게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하는 게 되게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험에 따라서 그냥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먼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충격파 치료, 플로세라피, PRP 등으로 또는 엑서사이즈를 보강해서 텐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증 컨트롤, 그다음에 텐던 치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수프라스피나투스 초음파 소견인데 휴말 헤드 그레이트 튜버시티가 되겠고 거기에 인서션하는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되겠습니다. 겉에는 딜테이드 머슬이 되겠고 인서션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이제 파샬 테어가 된 부위가 되겠고 대개 이제 파샬 테어가 되면 텐던이 붙는 이 본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는 본이 이레귤라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롱기트널 스캔이고 이거 트랜스버스 스캔인데 트랜스버스 스캔을 보게 되면 이제 휴메럴 헤드가 보이고 로테이트 코퍼 밴들라 싸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스피나투스가 되겠고 이쪽은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부어 있는 부분, 이 부위가 이제 어깨를 움직일 때 견봉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서 파셜 시크니스가 테어가 나타나고 텐디나이티스가 생기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그 극상근의 내측, 메디알 내측이 아니고 극상근의 H가하고 인프라스피나스가 만나는 경계부에 이렇게 스웰링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인터널 임핀지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인터널 임핀지가 뭐냐? 그것은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라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파설 테어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 트랜스버스 스캐너스도 이렇게 파셜 테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셜 테어가 보여주면 이제 되게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진행되면 이제 프리스크니스 테어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크리핑 텐던 페일리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깨를 막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제 파열되고 그래서 특별히 뭐 예상을 받지 않아도 힘줄이 얇아지면서 파열이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크리핑 텐던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팔을 뻗어서 특히 이스턴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뻗어서 짚고 넘어지면 이제 그 텐던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이제 완전히 커플티하게 테어가 되면 액티브 플렉션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피나투스의 기능이 우리가 팔을 올릴 때 그 휴메루스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서 여기에 붙는 델토이드가 이렇게 잡아 올릴수록 각을 만들어 주는 건데 한 30도 각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완전히 이제 끊어져 있으면 이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각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올려야 그러면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어깨를 올려야 그러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처럼. 그래서 그러면 숄더 하이킹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액티브 플렉션이 안 되는데 대신 다른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유지하세요 그러면 이제 델토이드 기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데 천천히 내려보세요 하면 잘 내리다가 이제 나중에 거의 파이널에 가서 푹 떨어지게 되고 다시 올려보세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올린 다음에 올려보세요 하면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완전 파열에 의해서 뭐 어깨를 못 올리는 거에 특징이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거 역시 이제 그 컨저베이티브로 인필트레이션 해서 이제 통증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회복되게 되면 이제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힘줄을 이제 보강해서 이제 어깨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혀 그래도 뭐 못 올린다 그러면 결국 이제 수술해서 그걸 회복시켜 주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사람의 의상성 파열이나 아니면 그 65세 이하로 뭐 그 정도의 나이 되신 분으로서 통증이 회복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아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 치료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 진단과 치료요. 그 1, 2 동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보셔야 그 어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보면 이제
근육이 다 머슬 웨이스팅이 심해서 꼭 뉴로파시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이제 그 어깨도 못 올리고 이제 그 머슬 웨이스팅을 심하게 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파셜 시크니스 태연대에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전층을 인볼브하게 되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이렇게 전층이 파열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파열이 전층이 파열돼서 이제 그 아티큘라 카틸라지 휴메랄 헤드가 이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휴메랄 아티큘라 카틸라지가 노출이 되면 이제 전층 파열이다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인데 그 수프라스바스 롱기탄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다 힘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아서 없는 거죠. 달아서 없고, 요건 이제 그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프라스페라투스, 인프라스페라투스 다 달아서 없어지고 서브스케플라리스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름은 또 이제 뭐 전혀 못 올릴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대개는 이제 그 팔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일부 파이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깨 질환을 저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해서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임피지먼트 그룹, 그다음에 관절가동부의 제한을 보이는 그룹, 그다음에 석회화성 건초염 그룹. 그래서 석회화성 건초염 그룹은 그에 대한 맞게 치료하는 거, 뭐 이렇게 버사 인젝션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석회에 대한 니들링을 그런 걸 하고, 관절가동의 제한을 보이는 경우는 먼저 관절가동범의 제한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어떤 게 있냐면 뭐 프로전 숄더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그런 거가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서 시노바이티스나 뭐 그런 게 생기게 되면 관절가동범의 제한이 캡슐라 패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피지먼트 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깨의 어떤 원인, 뭐 다이나믹 인피지먼트가 이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어깨 인스테빌리티 또는 뭐 그 스케플라 윙잉, 견갑골 이상 운동증 뭐 그런 것 때문에 어깨가 이제 자꾸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휴머레드가 어깨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 이제 버사이티스 생기고 처음에, 그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텐디나이티스 생기고, 더 진행이 되다 보면 텐던 파실 테어가 생기고,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텐던의 풀시크니스 테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텐던 테어가 있다고 그러면 보고 자꾸 부딪히다 보면 여기서 이 시노바이티스 생기고, 시노바이트가 더 심해지면 이제 아스로라이티스, 아스로패시, 로테이트 커프 인듀스 아스로패시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피지먼트가 되면 이제 이렇게 뭐 관절가동의 제한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피지먼트에서 이제 구조적인 임피지먼트, 뭐 에크르멘 모양이 뭐 이렇게 뭐 커브드 돼서 자꾸 움직이 임핀지가 되니까 이걸 깎아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져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임피지먼트,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구조적인 임피지먼트는 그것은 이제 다이나믹 임피지먼트의 하나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견봉성형을 해줘도 또 다시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임피지먼트라는 것은 뭐 힘줄이 약하다든가 힘줄의 근육이 균형이 안 맞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임피지먼트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해결을 해주지 않고 그런 거의 결과로서 보이는 그 견봉 아래쪽에 우트드트한 그런 모습을 다듬어 준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피지먼트 중에서 스태틱 임피지먼트는 뭐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임피지먼트가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임피지먼트가 뭐냐? 그것도 이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어깨 질환의 전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도 이해하기가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그래서 주사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주사 치료의 부위 결정하는 방법인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있는데 캡슐라 패턴이다. 그래서 저는 캡슐라 패턴, 넌캡슐라 패턴을 어깨에서는 딱 두 가지만 갖고 판단합니다. 이제 패시브 뉴트럴 상태에서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리미테이션이 하고, 그다음에 뉴트럴 상태에서 어깨를 패시브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엘보 90도 플렉션 한 상태에서 패시브 에비덕션 시켜서 얻은 것이 더 간접가동 지연이 심한지, 그러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하고 에비덕션만 해서 만약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이 더 크다 그러면 캡슐라 패턴이고, 에비덕션 리미테이션이 더 크다 그러면 논 캡슐라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간접가동 제한을 받아 캡슐라 패턴이면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논 캡슐라 패턴이면 인트라 버살 인젝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초음파에서도 이제 뭐 발세스 주변에 이퓨전이 더 뚜렷하더라 그러면 그건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버사에 이퓨전이 더 뚜렷하고 임피지먼트 사인을 잘 많이 보이더라 그러면 이제 버사에다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텐던의 문제일 땐 되게 관절가동 제한이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세히 해보면 관절과 시노바이티스가 동반되기 때문에 관절가동 제한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던의 문제일 때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인트라 아티큘라나 인트라 버사를 먼저 이게 시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아주 그 즉각적인 제통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뭐 테노페로리스탈 정신에다 인젝션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프롤로나 PRP는 다 있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PDR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칼시피 텐디나이티스다 하게 되면, 칼시피 텐디나이티스는 관절가동범위 제한도 보이고 저항검사에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게 특징적인 소견인데, 그때는 버사에다 인젝션하고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는 칼시피케이션에다 멀티플 니들링을 해서 칼시피케이션을 깨주는 그런 치료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칼시피케이션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이제 그 심줄의 문제일 때 이제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을 할 수도 있다는데,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할 때 이제 저는 뭐 블라인드 하기는 안 하고 또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소노가이드 인젝션 할 때도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진 않고 다 누워서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쪽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거 옆으로 누워서 이제 배를 앞으로 감싸게 그럼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팔 인터널 로테이션 하고 풀볼을 어깨 뒤에 견봉 아래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돼서 이런 이미지를 찾아봅니다. 이런 이미지 수직으로 풀볼 되게 되면 이제 여기 글레노이드 라브룸 보이고, 휴말 헤드가 보이고, 여기 이제 뭐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휴메랄 헤드가 가장 톡 튀어나온 부위가 이제 인젝션을 할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인젝션할 부위가 돼서 프로브로 움직여서 이제 어디에서 이런 이미지가 가장 잘 넓게 보이나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찾아봐서 이제 찾아줬으면 프로브의 앞쪽 한 3 내지 5mm 되는 부위에 니들이 진입할 부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드레싱하고 다시 프로브 대고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자세로 하면 그 조인트 스페이스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팔 옆에다 놓고 이 상태에서도 역시 팔의 인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해야 된다. 인터널 로테이션 했죠. 그러면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가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주사바늘 이 상태에서 직하방 또는 약간 포스테리어를 이렇게 인젝션하게 되면 되게 주사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걸 다 보면서 인젝션하니까 적은 양의 이제 주사약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초음파에서 다 위치 확인하고 그 위에다 이제 드레싱하고 많이 안 보니까 다시 이제 프로브를 댑니다. 다시 대고 그 상태에서 프로브의 앞쪽 한 3mm, 5mm 부위가 바늘 진입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니들이 들어간 게 보이죠? 들어가서 인젝션을 합니다. 이렇게 니들이 들어가는데도 이제 주사액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주사기 돌려서 배벨의 위치를 조금씩 맞추면서 이제 인젝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 위로 만세 소화 신축 그래서 이제 인젝션이 제대로 되게 되면 이거 왜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주사약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면 이제 주사약이 이렇게 흐르는 거
흘리는 게 보이기도 하고, 주사액이 흘리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디스텐션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뭐 주사액만 흐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 이제 잘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파워도 불을 켜놓고 보면 지금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사를 하면 주사액이 이렇게 아티큘라 서피스로 쭉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사액이 제대로 들어갔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버사야에다 인젝션 할 때, 이제 책에 보면 되게 이렇게 앉아서 뒤에서 인젝션 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러면 이제 가끔 이제 페인시악 때문에 이제 어지러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누워서 인젝션 합니다. 누워서 인젝션 하고, 이 누워서 할 때의 프로브의 방향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방향은 프로브를 대서 버사가 가장 뚜렷하게 두껍게 보이는 부위, 버사 스웰링이 가장 심한 부위를 찾아서 그 프로브를 그대로 대고 주사 바늘의 방향이 프로브의 방향대로만 맞으면 이제 제대로 이제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을 하다 보면 이제 주사 바늘이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방향이 안 맞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프로브의 방향하고 주사 바늘의 방향이 꼭 이게 맞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주사 바늘 보이겠고, 주사 바늘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 인젝션을 하는데, 예, 인젝션을 할 때도 이제 그 주사액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버살 스페이스가 이렇게 디스텐션이 돼야 제대로 인젝션이 된 거고, 뭐 국수적으로 볼록하게 붙는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버사에 대한 인젝션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충격파 치료 요즘 많이 하죠. 네, 충격파 치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또는 신생혈관을 뭐 생성을 촉진시킨다, 뭐 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제 그 힘줄도 튼튼하게 하고, 뭐 진통 효과도 있어서 충격파 치료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티브 에비덕션을 검사하는 거, 레지스티브 에비덕션 한 거, 이제 뭐 복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이 되겠는데, 레지스티브 에비덕션이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데 통증만 있다 그러면 수피나투스 텐디나이티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피나투스의 텐디나이티스인데 그 어디에 위치가 어디냐 해서 페인풀 아크가 있으면 버사 사이트고, 그 다음에 엔드렌지에서 통증이 있으면 아티큘라 사이드고, 페인풀 아크하고 엔드렌지 통증이 다 있으면 전체적으로 인벌브 됐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페인풀 아크도 없고 엔드렌지 통증도 없다 그러면 머스큘러 텐디니스 정선에서 손상을 받았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뭐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델토이드 때문에 이제 레지스티브 에비덕션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패시브 호라이즌탈 어덕션이나 패시브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통증이 델토이드 문제라고 하면 그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증하고 위크니스가 같이 있으면 파셜 럽처라고 생각하고, 위크니스가 있으면 토탈 럽처나 아니면 너브 리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브 리전 때는 엑실라리 너브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 이제 델토이드 머슬이 이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잘 못 누르게 되고, 수프라스키플라 너브에는 이제 수프라스피나스 인프라스피나스의 마비로 오기 때문에 이제 못 눌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C5 루트가 눌리게 되면 레디크로파스가 있게 되면 델토이드 머슬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 수프라스피나투스, 바이셉스까지 이제 다 인볼브가 돼서 이제 뭐 어깨를 못 움직이기 어렵게 되는데, 요거가 이제 간별 진단하는 것은 엑실라리로 했을 때는 이제 올리는 건 안 돼도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이제 그 수프라스키플라 너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다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목 디스크에 레디크로패스가 있을 때는 이제 그 못 올리는 것, 어깨를 못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개는 엘보 플렉서도 이크니스를 어느 정도 동반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간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티브 이스턴 로테이션 검사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게 되면 이스턴 로테이터인 인프라스피나투스 또 이제 그 테레스 마이너의 이제 그의 병변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테레스 마이너는 이제 뉴트럴 상태보다는 이제 이렇게 다이나믹, 에비덕션을 하거나 뭐 그런 다이나믹한 상태에서 이스턴 로테이션에 더 많이 관계되는 걸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뉴트럴 상태에서 레지스티브 이스턴 로테이션 시는 인프라스피나투스에만이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텐디나이티스, 파셜 테어, 토탈 럽처 또는 그 뉴럴 리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스피나투스는 이렇게 인프라스피나투스 포스에서 이제 그레이티버리스트의 포스트리어 파셋에 이제 인서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인서션하는 부위에서 병변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머스큘러 텐지 정션에서 이제 병변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인서션하는 부위의 표층에서 생기게 되면 이것도 페인풀 아크가 있게 되고, 심층에서 이제 그 텐디나이티스가 생기게 되면 딥하게 생기면 그 엔드레인지에서 이제 그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텐던 바디에서 생기면 페인풀 아크도 없고 엔드레인지 통증도 없다. 그것이 이제 감별 포인트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감별하면서까지 치료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팔페이션 할 때는 푸른 상태에서 엘보 서포트하고 한 상태에서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스파인 오브 스케플라의 로우 보드를 따라서 쭉 만져서 오다 보면 소프트하게 이제 본이 만져지다, 그 머슬이 만져지다가 이렇게 에크리오멘 포스트 앵글 지나서부터 이제 딱딱하게 텐들이 만져지기 시작하고, 텐들이 끝나는 부위가 텐들 페리오스타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페이션을 자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뭐 이렇게 파셜 티어된 그런 모습인데, 인프라스피나투스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몇 가지 감별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뚜렷하게 구분은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프라스피나투스는 되게 텐던이 좀 얇고 텐던이 좀 짧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레이티버리티하고 휴먼 헤드하고 이루는 각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붙는 그 어퍼 파셋하고는 조금 보다 각도가 작다, 그런 것이 이제 감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엎드려서 푸른 상태에서 팔페이션에서 그 부위, 인서션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인필트레이션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디플렉션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데, 역시 텐던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수직 방향으로 해서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뭐 종합이 되겠습니다. 뭐 통증만 있으면 텐디나이티스고 로컬라이즈 사인으로 해서 이제 테노페리오스탈 정션에 서피스에 있느냐 아니면 딥에 인볼브되어 있느냐 아니면 텐던 자체에 있느냐에서 갖고 감별 진단을 한다. 위크니스가 있을 때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컴플 테어 또는 이제 뉴럴 리전을 이렇게 감별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는 대개 이제 단독적인 파일은 거의 없고 드물고 대개는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 파일이 뒤로 더 번져서 이제 악화돼서 이제 같이 인볼브 되는 거기 때문에, 대개 이제 뭐 이렇게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병변하고 같이 컴바인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C5 레디큘로패시 때도 이제 에비덕션뿐만 아니라 이제 익스터널 로테도 같이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고, 수프라스케플라 너브가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하고 인프라스피나투스를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위크니스를 보이게 되어 있고, 뉴랄직 아마이트로피라는 건 뭐 원인을 알 수 없게 뭐 아마 바이러스나 바이럴 인펙션이나 뭐 그런 그로 생각이 되는데, 어깨 주변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없이 아주 격심한 통증이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부터 이제 머슬 웨이스팅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아주 심한 통증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감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이오포시 때문에 위크니스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마이오포시는 대개 이제 대칭적으로 양쪽에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오포시에 의한 뭐 익스터널
위크니스하고 다른 이런 혼인에 의한 위크니스하고 이제는 뭐 이학적 검사나 아니면 그 병력으로 충분히 이제 감별 진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검사에서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검사에서 안으로 돌리세요 해서 저항을 줘서 하는 거죠. 뉴트럴 상태에서 어깨가 벌어지면 안 되고. 예. 그래서 하면 이제 인터널 로테이터는 여기 많습니다. 많아서 서브스케플라리스도 인터널 로테이터고, 팩토랄리스 메이저도 이제 인터널 로테이터고, 그다음에 레트스무스 도지도 인터널 로테이터고, 테레스 메이저도 인터널 로테이터가 되는데, 이런 머슬들은 대개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는 이제 릴렉스가 돼서 텐션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아서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다 서브스케플라리스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것은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대개 이제 인터널 로테이터면서 이제 어덕터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개 예상이 아니면 손상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덕터로 검사라든 인터널 로테이터 검사라든 대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도 뭐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텐디나이티스, 파샬 럽처, 토탈 럽처, 또 너브 리전 이렇게 그 증상에 따라 검사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감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예,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이제 레서튜버리스티가 있는데 레서튜버리스티의 위아래로 이렇게 인서션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개 폭이 한 2.5 내지 3cm 정도 되게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어퍼 파이버, 미들, 뭐 로어 파이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어퍼 파이버는 사실 레서튜버리스티에 인서션하는 게 아니고 인트라아티큘라 인제 인서션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팔을 뻗고 이스터널 로테이션 특히 한 상태에서 짚고 넘어지면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테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서브스케플라리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에서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또 하나 패시브 플렉션 할 때도 이제 스트레치에서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에도 이제 여기서 스트레치가 되면서 텐디나이티스 부위에 스트레치가 되면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꼭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레지스티브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뭐 통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로컬리제이션은 보통 이게 뭐 대개 CRC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어퍼 포션, 로어 포션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퍼 포션이 60%고, 그래서 어퍼 포션은 병변이 있으면 몰릴 때 여기 이거 견봉하고 이제 자기 눌려서 페인풀 아크가 일어나고, 로어 포션일 때는 패시브 호라이젠탈 어덕션 하면 통증이 나타난다 라고 이제 감별 진단 포인트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패시브 호라이젠탈 어덕션은 뭐 어퍼로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페인풀 아크하고 패시브 호라이젠탈 어덕션, 그래서 서브스케플라리스의 병변은 패시브 호라이젠탈 어덕션 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패시브 호라이젠탈 어덕션 시 통증이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브스케플라리스의 텐디나이티스, 또 하나는 AC 조인트에 뭐 스프레인이 있고, 또는 하나는 이제 서브코라코이드 버사이티스가 있을 때 이제 패시브 호라이젠탈 어덕션 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팔페이션 하는 거는 팔페이션 하는 거는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아래 측에서 바로 H축으로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H축 바로 아래 부위가 이제 레서튜버리스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가장 클래피컬 아래 쭉 들어간 부위에서 만지고, 그 아래 부위에서 H축으로 이렇게 만져서 나가다 보면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가 있는데, 그게 이제 레서튜버리스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뉴트럴 상태에서 안으로 돌리면 그것이 이제 톡 삐져나온 뼈가 이게 이제 손가락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팔페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하면 이제 그것이 또 바깥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서튜버리스를 이제 팔페이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디프렉션 마사지 할 때는 고부에다 손을 대고 바지터 그루프 쪽에 손을 대고 인터널 이스터널 로테이션에서 이스터널 로테이션 하면 힘줄 아래로 손가락 엄지 아래로 힘줄이 지나가고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팔페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프렉션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젝션 할 때는 이것이 텐던이 한 3cm 정도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인필트레이션을 해줍니다. 이건 길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뭐 동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오브 스페딩 메디신 그 책에서 이제 제공하는 디프렉션 마사지 하는 방법, 인젝션 하는 방법, 그냥 저 흉내만 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인필트레이션 해준다. 어쨌든 이제 프로 치료할 때도 우리가 위아래로 이제 인필트레이션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서브스케프랄 테어는 이제 로우 포션에서 이제 뭐는 되게 이제 머슬 투 본을 인서션하면서 거기에서 더 잘 파일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는 되게 이제 어퍼 포션이 더 잘 검사가 되기 때문에 어퍼 포션에 이제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시리학스 여기서는 로우 포션이 더 많다고 하고 리프트 업 사인 되게 중요합니다. 리프트 업 사인은 게 뭐냐면 그 손을 허리에다 대고 손을 띄라고 하면 뒤로 띄어서 허리에서 띄라고 하면서 뒤로 밀어보라고 하면 서브스케프랄 테어가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 리프트업 사인 아주 중요한 거고 베어 허그 테스트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라 그러면 하면 이게 누르지 못합니다. 누르지 못하는 거. 벨리 프레스 테스트 또 이제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배를 누르라고 하면 손바닥을 누르지 못합니다. 저기 뭐 그림에 지금 사진에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서브스케프랄 테어가 있어서 이게 누르라고 하면 이게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뉴트럴 상태에서는 눌러지지 않아요. 이게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벨리 프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벨리 프레스 테스트 이렇게 배를 못 누르는 거 누를 때 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이런 사인을 보게 되면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좀 심하게 파일이 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치료하는 거는 물론 통증 치료하고 그 다음에 플로 치료, PDRN, PRP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가 레서튜브로스 인서션 한다고 알고 있지만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어퍼 파이버는 인트라아티큘라 인서션을 한다. 이렇게 인트라아티큘라 인서션 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음파 할 때 검사할 때도 요 레스티브리스를 기준으로 해서 호라이즌탈하게 롱기탄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어퍼 포션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한 중간이나 로우 포션을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퍼 포션을 검사할 때는 로테이트 커프 인터벌을 검사할 때 하는 방법을 해서 바이셉스 텐던을 보고 그 텐던의 내측에서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잘 이거 받치고 있는지 인서션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 부위에서 이제 어퍼 포션의 테어가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거기 있으면 버사이티스가 동반된 거고요. 그래서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은 이 어퍼 포션에서 많이 일어나고 일반적인 방법 초음파 검사에 보면 검사가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을 검사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이렇게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이 다 파일돼서 텐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이셉스 텐던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제 호라이젠탈하게 이제 롱기탄 스캔 한 건데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물차 있는 그런 모습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의 프리시크니스 매시브 테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것을 이제 그 종합을 해보면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디나이티스고 페인풀 아크가 있느냐 없느냐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로컬리제이션을 한다. 페인이 있으면서 유크리스가 같이 동반되면 파샬 럽처로 생각하고 유크리스가 있으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컴플리트 럽처 또는 너브 리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브스케플라리스는 여러 너브의 루트를 지배받고 수프라스케플라, 서브스케플라 너브, 인프라 서브스케플라 너브도 더블 이너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너브 리전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고 근전도로도 한 번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브 리전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 된 위크니스를 보이는 건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통증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레지스티브 어덕터는 이제 많죠. 그러니까 팩토랄리스 메이저, 라이트스 노이즈, 테스 메이저, 테스 마이너 다 어덕터인데 통증이 이른 근육들은 이제 외상이 아니라면 이거 뭐 이렇게 병변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병변으로 통증이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 더군다나 이른 근육들은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는 다 릴렉스가 돼서 아무리 어덕션을 해도 이 근육에 텐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보일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어덕션 시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바이셉스 오리진, 바이셉스가 롱헤드가 글레노이드 튜버클에서 오리진해서 바이셉스 그루브가 돼서 바이셉스 머슬을 거쳐서 다시 텐던을 돼가지고 여기 레디얼 튜버러스 인서션 하는데 그 오리진 부위에서 이제 뭐 라브럴 테어가 있으면 레지스티브 어덕션 하면 이제 그 텐션이 전달되면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AC 조인트에 이제 텐션이 전달돼서 AC 조인트의 병변 때 이렇게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C 조인트의 통증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한 게 패시브 호라이즌탈 어덕션 시 이제 통증이 있으면 AC 조인트의 병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 AC 조인트의 병변이 의심되면 우리가 여기 어깨에서 가장 톡 튀어나온 부위에 저스트 레터럴 AC 조인트니까 그 부위에 눌러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는지 없는지 갖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셉스의 병변이 의심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티브 엘보 플렉션, 레지스티브 포함에 수피네이션을 해서 통증이 있는 점인지 갖고 이제 바이셉스 여부를 감별 진단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파샬 페인이 있는 경우도 없고 위크니스를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 모습이기 때문에 위크니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브 리전이고 뭐 파샬 럽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티브 어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대개 요거 두 가지 병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화성 권추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심줄에 석회가 축적되면서 이제 권추염을 일으키는 건데 대개 이제 뭐 한 30대부터 많이 생기고 여성한테 더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건 이제 수프라스피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케플라리스 그 다음에 인프라스피나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M이 있으면 당뇨병이 있으면 이제 그 많이 발병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양측성 한 30% 이상이 양측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쪽에 있으면 적어도 뭐 한 30% 사람들에서 반대쪽이 안 아파도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개는 이게 안 아프다가 이제 임신지를 일으켜서 임신먼트를 일으켜서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리서티브 스테이지에 흡수가 되는 스테이지에 아주 심한 통증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위든지 이유 없이 아주 격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항상 이게 석회화성 권추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리서티브 스테이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석회화성 권추염이 있을 때는 특징적으로 저항 검사에서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패시브 테스트에도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으면 레지스티브 에비덕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그다음에 패시브 에비덕션 시도 이제 임신지가 되면서 아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생기면 레지스티브 이스턴 로테이션 시
통증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 패시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서 이제 머슬 스파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브스케플라리스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있게 되면 레지티브 인터널 로테이션 통증이 있겠고,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도 리미테이션과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그 머슬에 머슬 스파즘이 일어나서 반대쪽으로 스트레칭할 때 통증이 있고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노가이드로 이제 칼시피케이션에다 니들링을 하고 서브 델트에다 버사에다 인젝션 하기도 하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굵은 바늘로 18게이지 니들로 리도케인을 인젝션하고 빼고 인젝션하고 빼는 방법으로 이렇게 아스피레이션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니들링을 해서 석회를 깨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서브 델토이드 버사에다가 이렇게 인젝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이 위아래로 퍼지는 것이 이제 관찰됩니다. 서브스케팔리스 칼시피케이션 보면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엑스레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니까 아주 큰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그래서 멀티플 니들링, 그다음에 서브델티드 버사에다 인젝션. 요거는 이제 수프라스페란스 칼시피케이션이죠. 이게 롱기탈 스캔에서 칼시피케이션 보이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이고, 엑스레이상 이렇게 껴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제 치료하고 나서 얇아지고 붓기 빠지고 엑스레이에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 요것도 이제 아주 인프라스브라투스 뒤쪽에 아주 큰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포스트의 섀도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티플 니들링하고 서브트 버더 인젝션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중에 4주 후에 칼시피케이션 거의 없어지고, 엑스레이 상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뜬 거 없어지고, 이럴 경우 이제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패시브 인터널 로테이션 시도 이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갑자기 격심한 특징으로 나오는 자 초음파 검사해봤더니 이제 중부에 이제 그 중부 약간 하부 쪽으로 이렇게 석회가 칼시피케이션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이제 다 흡수되고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칼시피 텐디나이티스는 뭐 잘 치료만 해주면 하루나 이틀 되면 씻은 듯이 안 아프죠. 씻은 듯이. 그래서 언제 아팠냐는 듯이 팔도 다 처음에는 아파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이제 들고 오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 팔도 다 올라가고 아무 움직여도 아프지 않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충격파 치료를 한 5번, 7번 해주게 됩니다. 다음 레지티브 엘보 플렉션 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제 바이세스 브라키나 브라키알리스일 텐데, 브라키알리스도 이게 예상이 아니면 거의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지티브 엘보 통증 시 검사 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바이세스 브라키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바이세스 브라키는 엘보 플렉서면서 포함의 수피네터죠. 수피네터이기 때문에 레지티브 수피네이션 검사를 하게 되면 엘보 플렉션 검사보다 더 예민하게 되게 파지티브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세스 텐디나이스가 있을 때 레지티브 엘보 플렉션 시는 통증을 보이지 않는데 레지티브 수피네이션이 통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티브 수피네이터 검사가 아주 예민한 검사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위크니스를 보일 수가 있는데 뉴로패스가 있을 때, 그 만약에 이제 C5 레드킬로패스가 있으면 델토이드 머슬 위크니스하고 이제 그 바이세스 머슬이 C5, 6가 반반씩 받기 때문에 인너페이스를 받기 때문에 위크니스가 같이 보일 수가 있겠고, C6 레드킬로패스가 있을 때는 되게 엘보 숄더 플렉션은 위크니스 보이지 않고 엘보 플렉스 위크니스가 있으면서 리스트 익스텐서가 주로 C6이기 때문에
리스트 익스텐서의 유크리스를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머스큘러 퀴테너스 너브가 이제 그 뉴로패스가 일어나는 드물게 거의 없는데 있으면 이제 엘보 플렉서만 유크리스가 있겠고, 그때 델토이드 머슬은 인볼브되지 않기 때문에 숄더 플렉션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이세스의 병변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레노이드 오리진 부위, 또는 인터 아티큘라 포션, 바이탈 그루브, 머슬, 그다음에 요 텐던이 또 이제 레디얼 투버러스에 붙는 부위에 이제 그서 병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을 어떻게 감별 진단을 하냐면 글레노이드 오리진에서 병변했을 때는 레지티브 어덕션 시 통증을 보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그다음에 인터아티큘라 포션에서 텐던의 손상을 받게 되면 페인풀 아크를 보인다. 그다음에 바이스피탈 그루브에서 이제 그 병변이 텐디나이스가 일어나게 되면 바이스피탈 그루브 앞쪽에 그 텐더니스를 보이게 되고, 머슬 벨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머슬 벨리 자체에 텐더니스 보이고, 머스큘러 텐디노 정션에 문제가 있으면 머스큘러 텐디노 정션에서 문제가 있겠고, 인서션 안부에서 이제 병변이 있게 되면 패시브 프로네이션 하게 되면 이제 그 이게 레디우스라고 하면 레디얼 튜버러시티가 이제 안쪽에 이렇게 있어 발소스 텐데 이렇게 인서션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당기면 이게 수피네이션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병변이 있으면 패시브 프로네이션을 시키면 레디얼 튜버러시티하고 얼라 사이에서 텐던이 끼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감별 진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시락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바이세스 브라키가 글레노이드 오리진에서 이제 병변일 때 되게 이제 뭐 공을 던지거나 배구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할 때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팔 에비덕션 한 상태에서 바이스탈 그룹을 통해서 거기다 글레노이드 인서션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해보면 뭐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이스 텐던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여기 보면 초음파 검사에서 텐던이 부어 있고 주변에 이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세스 주변에 이퓨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개 텐던의 문제가 아니고 로테이트 커프의 문제로서 이제 2차적으로 시노바이티스가 생겨서 물이 보이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바이셉스의 단독의 프라이머리 병변은 아주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던이 부어 있고 텐던의 파셜 티어를 보이더라도 이것은 대개 로테이트 커프의 2차적인 하나의 변화지 이것이 프라이머리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서브스케플라리 티어가 뚜렷이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그 재미난 논문인데, 바이셉스 롱헤드의 이제 병변은 바이셉탈 그루브의 모포로지, 그다음에 서브스케플라 텐던 테어를 갖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셉탈 그루브의 모포로지, 그냥 본인의 이레귤라리티나 뭐 인피니먼트 소견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서브스케플라 텐던의 테어가 있으면 바이세스 롱헤드가 테어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갖고 이름 모양 갖고 바이세스 롱헤드의 병변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세스 롱헤드의 병변은 되게 단독적인 프라이머리 병변보다는 대부분 다 2차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스탈 그루브의 모포로지가 변했다는 것은 임피지먼트가 계속 있었다는 거고, 서비스케플라이즈 텐던 테어가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로테이트 커프의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숄더의 바이오 메커니스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자꾸 임피지가 되면서 바이셉스 텐던의 텐디나이티스, 텐던 테어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이셉스 병변은 대부분 2차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바이셉스 텐던이 이제 스웰링이 되어 있고, 이제 이퓨전이 있고, 여기도 롱기트라 스캔에서도 텐던 실질내 이제 뭐 약간 테어가 이렇게 보여요. 이퓨전 보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거의 1차적인 병변이 아니고, 여기 보면 수프라스페네트 테어가 상당히 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근개 파열의 하나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셉스 텐던에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레지티브 엘보 플렉션 시 통증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레지티브 수피네이션 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아티큘라 포션에서 이제 병변이 있어서 페인풀 아크가 일어나면 이게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한다. 바이프스타일 그루브에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디프릭션 마사지로 이제 치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엄지를 With the patient's arm in lateral rotation, the heterolateral thumb is put longitudinally into the 이제 groove 바이프스타일 그루브를 and pressure is 탈레이션에서 exerted 엄지를 바이프스타일 sideways. 그루브에 대는 겁니다. The active phase of the deep friction is in medial rotation with the other arm, 메디얼 while the 로테이션에서 thumb exerts 섹션 pressure. 되게 그러니까 이 레터럴 로테이션 할 때는 이제 세게 누르는 힘을 빼는 거죠. 누르고 메디얼 로테이션, 힘 빼고 레터럴 로테이션, 누르고 메디얼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메디al 바이셉스 텐던이 이제 메디al 사이드로 뭐 이렇게 디스로케이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디스로케이션 되면서 소리가 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건 전 못 봤고요. 메디al 사이드에 이제 디스로케이션 된 건 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거기서 90도 에비덕션하고 이스턴 로테이션 할 때 뭐 이렇게 텐던이 인스테빌리티가 있어서 타닥타닥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것도 뭐 별로 믿을 만한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로 봐도 그런 건 뭐 그렇게 한다고 초음파에 보고된 그런 논문도 있고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 하면서는 그 프로브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텐던의 위치가 바뀌는 것 같이 보이고 텐던 자체가 이렇게 유동성 있는 건 움직이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바이스탈 그루브가 쉘로합니다. 되게 이제 바이스탈 그루브의 깊이가 3mm 이하면 쉘로 그루브라고 하는데 쉘로 그루브가 되어 있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이스탈 텐던이 메디알 사이드를 디스로케이션 돼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서브스케플라 표층에 이동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롱기트란 스캔에서도 서브스케플라 표층에 바이세스가 이제 이동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서브스케이션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깨의 스테빌리티가 이제 많이 손상이 돼서 또 2차적으로 많이 임핀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바이셉스 텐던이 이제 서브룩세이션 될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뭘 동반하냐면 서브스케플라 테어나 그다음에 이제 글레노 휴메랄 리가멘트, 휴메랄 리가멘트의 수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멘트의 손상 또는 코라크 휴메랄 리가멘트의 손상을 같이 이제 동반돼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바이셉스 텐던이 이제 서브룩세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이셉스 텐던에 이제 서브룩세이션, 디스로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코라크 휴메랄 리가멘트 아니면 서브스케플라리스의 테어가 이제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바이셉스 텐던이 이렇게 자꾸 텐디나이티스가 생기고 이렇게 디제네이션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사소하게 뭐 이렇게 들거나 뭐 문을 닫거나 할 때 툭 하고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헤드가 이제 끊어지는 건데 끊어지게 되면 이제 근육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쭉 밑으로 딸려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뽀빠이 팔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록하게 이제 저도 약간 좀 테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테어가 되게 되면 레스티브 엘보 플렉션 머슬의 파워가 한 8% 준다고 합니다. 8% 줄고 수피네트의 파워가 이제 21%가 줄게 되는데 그래서 대개 엘보 플렉서의 유크리스는 검사자가 촉진을 할 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는데 수피네트의 유크리스는 이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검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때 치료는 뭐 대개 이제 별 약 먹고 저해서 통증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가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이게 모양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리페어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페어를 한다 그러면 이게 텐던 투 텐던 아나스토모시스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너무 짧아져서 어깨를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휴메러스에다 이게 니들링해서 구멍을 뚫어서 끊어진 텐던 일부를 갖다 박아주는 겁니다. 박아주는 거. 그래서
텐던을 복원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끊어져도 대개는 이게 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숄더의 그 안테리어 앞쪽에서 눌러가지고 숄더의 스테빌리티를 주는 중요한 구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숄더에 뭐 회전근개 파일이 있고 그러면 스테빌리티를 주려고 누르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자극이 돼서 태어가 되고 이제 디제너레이션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힘줄이지만 그게 이제 너덜너덜하게 남아있는 것보다는 아직 끊어주는 게 더 이제 더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전근개 파일 수술할 때 바이셉스 롱헤드가 너무 너덜너덜하면 그것을 복원시켜 주는 거가 아니라 커트 시켜 주는 겁니다. 테노토미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거 이제 그 롱헤드가 여기서 끊어졌다는 거죠. 바이스탈 그룹에서 트랜스버스 스캔, 롱탈 스캔에서 텐던이 보이지 않습니다. 레스트 밸브 익스텐션 시 통증이 이제 어깨에 있다고 한다면 익스텐션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메레스가 오버드 트랜슬레이션 되면서 에코노미하고 부딪혀서 이제 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페인풀 아크가 있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서 어깨를 평가해서 어깨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본다. 그 다음에 이제 레스트 엘보 이스텐시부터 통증이 뭐 이제 엘보에 딱 있다 그러면 이제 트라이셉스의 병변으로 보고, 거기서 어딘가 이제 팔페이션에서 일단 인젝션을 해줄 수가 있는데, 대개는 의상이 아니면 트라이셉스의 병변은 없다는 거, 그리고 매우 드물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컨트랙타일 스트럭처 이게 쭉 정리한 내용인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 여기 relative internal rotation 시 너브 리전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X 친 거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relative elbow flexion 시 통증 바이세스 리전 주르고, 이제 이런 너브 리전 때문에 위크니스를 볼 수가 있고, 그 엘보 익스텐션 시 위크니스 보이는 건 이건 뭐 많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7 레디큘로패스가 있을 때 트라이셉스 머슬이 레디얼 러브의 지배를 받고, 또한 이제 그 C7 너브 루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HMP C6, 7이 심하게 있으면 C7 너브 루트가 눌려서 엘보 익스텐서에 위크니스가 생기고, 또한 리스트 익스텐서 플렉서 머슬들이 C7의 지배를 주로 받기 때문에 리스트 플렉서 위크니스가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디얼 러브에 하이 레디얼 러브 뉴로패스가 있으면 그 익스텐서 위크니스가 또 리스트 익스텐서 위크니스를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런 하이 레디얼 러브 뉴로패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크러치 팟이라고 그래갖고 목발을 너무 체중을 다 지지해서 짓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레디얼 러브 엑실라에서 눌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제가 보면 몇십 년 동안 근전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이게 없어도 몰라도 되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머스큘러 텐디너스 뉴로패시드, 이것도 뭐 되게 아주 뭐 의상이나 뭐 해서 브라키아 플렉서스 패시에 같이 동반돼서 이제 보이는 건 있어도 이게 단독적으로는 뭐 거의 드물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하나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40대 남자가 어깨를 들 수 없다고 왔습니다. 2주 됐다고 합니다. 뭐 침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어깨를 들어보세요 하면 어깨를 뭐 90도 이하로 드는데, 다른 손으로 그 의사가 제가 들어보면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수동적 검사에서 어깨가 다 올라간다는 것은 어깨가 구조적으로 굳었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너트 스트럭처의 병변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 있는 것은 이제 뭐 심줄의 컴플리트 테어나, 또는 뭐 이렇게 완전 파열이나 아니면 신경마비, 뭐 근육병 등을 이제 감별 진단해야 되는데, 근력 검사를 봤더니 어깨 굴곡, 어깨 플렉션은 푸어라는 것은 이제 중력의 저항에서 다 올리지 못한다는 거고, 어깨 에이전도 이스턴 로테이드도 푸어, 팔꿈치 굴곡은 페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저항에 대해서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저항을 주면 그건 이기지 못한다는 거, 그죠? 손목 신전도 9 정도가 돼서 어깨 굴곡뿐만 아니라 엘보 플렉스까지 이제 인벌브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페리파럴 러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엑실라리 뉴로패시라고 하면 어깨 엘보 숄더 플렉션은 이크리스를 보여도 엘보 플렉션 이크리스를 볼 수가 없고 수프라스케플란 뉴로패시가 있으면 이제 숄더 플렉션 이크리스, 이스턴 로테이션 이크리스를 보일 수 있지만 엘보 플렉션 이크리스를 보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C5 레티큘러 패시가 이제 의심되는 상황이고 근전도에서도 C5 레티큘러 패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C5 레티큘러 패시로 패시 때문에 어깨를 못 들리는 경우는 아주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능 장애가 있으면 수술 적응 마비가 심한 걸로서 이제 수술 인디케이션인데 물리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보존적 치료하면 특히 또 잘 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RI 찍어서 4-5 레벨의 뭐 디스크가 아주 저명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깨를 못 들리는 유크리스가 심하더라고 하더라도 대개 물리치료 받고 보존적 치료하면 대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오는 기간은 한 달 내지 한 3달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C5 레티큘러 패시 때문에 어깨를 못 올리는 경우 꽤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보존적 치료 잘 낫고 그때 이제 그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나 그거랑 이제 간별 진단해서 목의 문제인데 어깨를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어깨의 문제인데 목을 수술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 바뀌었는데 얘처럼 이렇게 환경에 순응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지 못하면 요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중앙일보인가 뭐 어디에 그 전에 신문에 나왔던 그 얘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트랙타일 스트럭처 병변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 이어서 이제 이너 스트럭처 병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제가 공부했던 내용은 대개는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선생님들이 이제 복습을 하실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으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과 치료 1, 2편 두 개의 동영상 꼭 몇 번이고 보셔서 어깨 질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야 환자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